민수의 경제 토크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오셨는데요. 예, 또 좀 올라오다가 고민거리에 빠진 2차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바닥 잡고 올라오다 그죠? 다시 좀 조정권역인데 마침 조정 들어갈 만하니까 또 트럼프가 부각되면서 그 영향도 받고요, 그죠? 일단은 바닥에서 좀 올라온 게 좀 일단락 반등이 좀 마무리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바닥은 일단 그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네. 계속해서 내러티브 장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바닥을 일단 잡고 올라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기가 나왔고 거기에다 금투세 원래 10월 13일인가 12일 날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야당 쪽에서 그게 또 뒤로 밀려버리고 이러면서 실망 매물 나오면서 쭉 빠졌고요. 일단 그 내러티브 내용 자체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는 있어요. 그게 이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북미 ESS 시장 특히 또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 중국 제품 자체는 완전 퇴출시킨다. 전기차는 사실 막힌 건데 ESS도 막는다. 네, 막는다. 그게 이제 하나의 기회를 가져다 준 거고 네. 그다음에 LFP 배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엔솔이 그 르노로부터 자동차용으로는 최초로 한 5조 원짜리 수주한 게 있었고 그러니까 LFP 쪽 시장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후년 되면 매출이 나온다. 예. 여기에다가 유럽 시장 자체는 우리한테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유럽에서 제일 잘한다는 노스볼트가 수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BMW가 삼성 SDI 쪽으로 그다음에 또 주주인 폭스바겐조차도 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거 외에 최근에 이제 EU 집행부에서 CO2 규제 지속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될 이제 계속해가지고 강화될 가능성 더해서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3만 유로 이하 소형 전기차에다 프리미엄을 주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내러티브를 좀 그린피스는 강화시켰고요. 환경단체. 네네. 예. 거기다가 CATL 장시성 리튬 광산이 9월 11일부로 생산을 중단을 했고요. 리튬 가격 떨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이 증가했다는 기사도 나왔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쪽에서 그동안 계속 역성장 상반기 얘기 나오다가 8월부터 성장을 하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 9월 27일자로 미국이 그 301조 관세를 확정을 하면서 배터리에 대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7.5% 매기던 세금을 25%로 올리는 거 확정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엔 LG 엔솔이 벤츠하고 포드 그 유럽 상용차 쪽 계약을 했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러티브를 강화시키면서 이제 실적만 돌아서면은 이제 좋아지는 그림 나올 것 같아. 네. 이런 걸 좀 강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이전 저점까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오늘 아마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날 거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컨퍼런스 콜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업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들이 시장을 보는 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캐전 구간에서 아직 완전히 돌아선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차 전지 업체들은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이달 말 지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요 업체들이 컨퍼런스 콜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2차 전지 업계에서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얘기해 왔었거든요. 그럼 내년 그러니까 4분기에 대한 거 외에 내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올해 이 고비를 넘어가면 내년에 진짜 좋아질 수 있는 거냐라는 걸 갖다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 정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선반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전기차 화재 때문에 그죠? 막 일어났을 때거든요. 네네네.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었는데 그때 이영훈 이사님 말씀이 뭐 다행스럽게 이거는 국내에 좀 제한적인 걸로 보인다. 그렇죠? 네네. 뭐 이 서로 주체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좀 또 이후에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뭐 배터리 이제 어디 있었는지도 공개하고 뭐 이러면서 그 부분은 그 전기차 전체로 이제 이렇게 확산이 안 돼서 다행이고요. 또 유럽이 미국 이어서 캐나다, 유럽까지도 또 중국
전기차 관세 높게 네, 매긴다는 얘기 이런 네.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스토리들은 내러티브들은 좀 완성이 돼가고요. 그 다음은 결국 이제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가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월별 네. 전기차 판매량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만든 건 지금 8월 달 거 기준으로 일단 미국 거는 그 판매량이 22%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게 이제 네.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8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주요 10개국보다 10개국의 합산보다는 미국의 판매량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비중 자체가 이제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결국은 2차전지 바닥이 언제냐, 언제 돌아서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전망을 좀 해놓은 거를 보니까요. 네. 일단 올 4분기까지는 기대감이 거의 없습니다. 가격은 뭐 배터리 가격이나 양재 가격은 4분기까지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이제 안 떨어지면서 그 Q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좋아지는 그림은 내년 2분기부터로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동박, 전해액 할 거 없이요. 그래서 일단 그 미래에셋증권 리포트 상으로는 일단 내년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좀 선반영을 또 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올해도 사실 지나놓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연초만 해도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그랬었고요. 맞아요. 네, 중반 되니까 뭐 계속 그래왔는데 맞아요. 계속 뒤로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돼봐야 되는데 SK온 분기 흑자 전환한 거랑 똑같지 뭐 한 2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한 가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결국 트럼프 리스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전기차 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제 요즘은 보면은 또 레드웨이브 얘기들이 좀 나오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레드웨이브가 된다 하더라도 상원의 3분의 2가 돼야지 이상이 공화당이 줘야지 필리버스터라는 걸 갖다 막아버리면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극단적인 어떤 그런 흐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도와주진 않겠죠. 도와주려고 하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속도 자체가 개선되는 그렇죠. 속도 이런 게 네. 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되고 말 나온 김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전기차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재무장관 하시는 거 아니야 그분?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예. 게 머스크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머스크 입장에선 보조금을 안 주는 게 테슬라한테는 차 팔아먹는 데는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머스크는 사실 다른 경쟁자들의 진입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보이고. 네네. 오히려 머스크는 저는 그쪽보다는 자율주행 그렇죠. 거기를 좀 노리고 정책적인 들어간 게 거다.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쪽은 그죠? 네.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쉽게 예. 안 열어줄 것 예.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셔야지 머스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4분기 그다음에 내년 가면서 봐야 되는 섹터가 전기차 내에서는 그 468 배터리 이쪽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이 468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드리면 이게 출력은 높이면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답니다. 여기에 안정성까지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군요. 용량만 늘어나는. 아 그렇습니다. 2170 배터리하고 좀 비교를 하면 한 네. 배터리 팩 안에 2170은 4,000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게 분량이 나게 되면 그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0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개수 자체가 그렇죠. 작죠. 네.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는 물론 그 자체에도 안정성이 높겠지만은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배터리 셀이 들어가는 게 작아지게 되니까 결국 가격 자체를 낮추는 효과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자기네들이 자체 양산까지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기술력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커지면 일부러 뭐 컴팩트하게 뭐 우리가 소형 제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허야 효율이 날 수 있는 데인데 지금은 이제 크게 만들면서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밀도나 이런 거를 계속 좀 회사들마다 고민하고 연구를 하나 보죠. 그게 수율을 네. 맞추는 게 결국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도 수율이 올라온 게 최근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2분기 기준으로 발표한 거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테슬라 수준을 갖다 그러니까 수율을 역산을 해보니까 한 45%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1억 셀 생산 발표를 했는데요. 그걸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역산을 해서 보면은 80% 근처까지 온 것 같다. 그러면 상당히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LG가 원래는 이걸 8월 달에 양산을 얘기를 했었는데 11월로 갔다가 12월로 이제 연기가 이제 양산 발표가 났거든요. 네. 이 얘기는 LG가 양산을 한다는 거는 이제 오다를 받았다는 얘기일 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그 본격 양산은 12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제 효율성에 대한 게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 4680 배터리, 46파이 배터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네. 이쪽이 생각보다 시장을 굉장히 크게 자극할 수 있다.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는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고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는 데서 또 더해가지고 안정성을 높인다 그러면은 차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늘어날 수 있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도 높이는 데다가 효율성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 충전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까지 감안을 해서 봤을 때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4680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 LG 엔솔이 일단 양산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가면은 삼성 SDI 그리고 파나소닉도 아마 연내에 이제 양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초기 고객은 GM이랑 테슬라, BMW 이런 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 같은 경우는 네. 뭐 주로 이제 GM향이란다. 저기 엔솔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엔솔향으로 해가지고 양극재 쪽 업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동박 업체, 그 다음에 이제 캔, 실리콘 응급제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4680 배터리, 46파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그 건식 공정으로 만드는 거랍니다. 현재는 습식 공정으로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건식 공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습식에서 건식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는 배터리 성능하고 수명도 개선이 되지만 생산 단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열 가속 그 가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가격을 또 낮출 수 있는. 근데 문제는 건식 공정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27년부터 한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요. 이 건식하고 습식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믹싱을 할 때 그 솔벤트를 갖다가 이제 섞어야 돼요. 이게 이제 NMP라고 하는 솔벤트를 섞어야 되는데 이 용매를 이제 말려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열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NMP가 유해 물질이라고 그래서요. 이거를 갖다가 회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끓는 점이 200도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대한 비중 이런 것들 여기에 또 발생이 되는 탄소 배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거기에 또 추가되는 건조 설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용을 좀 발생을 시키는데 습식 공정에서 건식으로 넘어갔을 땐 이게 생략이 되면서 제조 시간도 절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라인의 절반을 갖다 줄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진심으로 목을 메고 있는 건 사실 건식 공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마음에 들게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지금은 습식으로 해서 4680 배터리를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46파이, 이제 468 뒤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네네. 4680도 있고 468 뭐 X도 있으니까 그죠? 4680하고 또 이제 ESS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적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혹은 뭐 그 안에서 세부 섹터를 보면 어떻게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지금은 일단 내년 관련해 가지고 네. 가장 시장에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셀업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도 지금 3분기 실적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하면서 나온 게 흑자가 났는데 흑자 자체가 보면은 결국은 AMPC 때문에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네. 보조금 때문에. 근데 이 보조금이라는 게요. 그 생산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준다는 뭐죠? 양으로 줍니다. 양으로. 그게 되게 의미가 중요한 게 지금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음. 만약에 금액을 기준으로 주게 되면 받는 보조금이 확 줄어버리죠. 주는데 양으로. 양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받는구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생산이 많아지게 되면 보조금은 그대로 받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마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구조에서 양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네. 그만큼 보조금을 많이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익 개선의 효과가 커진다라는 거죠. AMPC를 갖다가 이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도 있긴 한데 사실 AMPC 때문에 미국을 간 거고요. AMPC 때문에 거기에서 공장을 돌리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나중에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셀업체들 방금 말씀드렸었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아니면 또 올해까지는 사실은 이제 별로 받는 게 없는데 내년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수천억 단위로 올라가는 거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 측면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680 또는 4682 배터리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양산이 되기 시작할 경우에 그것의 어떤 수율이 나오고 그것이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안정성이 입증이 되고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이 경우에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업체들이 마진 개선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신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것들은 이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보셔도 괜찮은 거는 북미 쪽 시장 자체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독식하고 있는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해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회사들은 올해는 숫자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숫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쪽은 관심을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현황들 그리고 네, 공략할 만한 포인트들 이영훈 이사님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